군사 전문가인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핵 잠수함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박 원장님은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 도입이라는 용어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방법은 도입 방법은 도입이라는 뭐 갖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북한의 XLBM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어책은 미국 또는 나아가 일본하고 대잠 작전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미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대신 해준다면 미국 잠수함이 대신 해주는 거니까 우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별도로 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하고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가 이제 러시아한테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대여해서 쓸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경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핵 잠수함을 만든다. 근데 지금 북한의 핵 SLBM 위협은 뭐 한 2년 정도 있으면 곧 가시화 된다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그거를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박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직접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역시 한미동맹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SLBM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막는 게 최선이다. 지금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SLBM도 우리한테 위협이지만 우리한테 더욱더 심각하고 큰 위협은 지대지 그러니까 스커드나 뭐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 무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막아야 되는 것이죠. SLBM은 이제 북한이 SLBM을 통해서도 우리를 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대지 스커드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책이 가장 필요한가 그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SLBM이 만약 우선순위가 낮다면 그거는 그 조금 낮춰서 연합작전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은 주제인 핵 잠수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든 또 아니면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자주 또는 아주 상시적으로 머물면서 북한 잠수함을 막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나 특단의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핵 잠수함의 장점은 정확하게 이제 그 용어를 말씀드리면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갖고 있는 핵 추진 핵 탑재 잠수함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추진력만 핵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북한 항구 앞에서 다시 이제 뭐 연료 재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매복을 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만, 또는 추적해서 격파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북한이 아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찾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사그러들었는데 물론 지금하고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입장 이건 어떨까요? 아마 상당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서 상당한 반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뭐 만들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연료를 우리가 과연 이제 자체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농축도 안 하고 재처리도 안 하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이제 이런 핵 무장도 비슷한데요. 이걸로 가다 보면 북한이 지금 이 순간 핵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막을 거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한 10년 정도 걸쳐서 이제 구현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동북아시아의 각축 또 중국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를 보면 사실은 뭐 조금 그런 그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적인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무기를 한번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 잠수함 함장이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NPT라든가 다음에 한미 간의 협약에도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농축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자체가 이제 뭐 농축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핵무기급의 예. 95% 이상의 이제 우라늄을 만든다고 의심할 것이고,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10년 후에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가능한데 지금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그 외교적인 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좀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수중에서의 북한 잠수함과 관련 활동, 이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데 인색한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도저히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자기들 나름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뭐 공유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 SLBM이 이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긴밀히 뭐 협의한다면 예. 충분히 필요한 정보는 공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그 정도는 충분히 예, 그럼요. 계기돼서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은 SLBM 그 이제 핵무기를 장착한 그 잠수함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잠수함이 우리보다는 미국한테 더 위협이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 이미 노출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잠수함이 은밀히 가서 뭐 괌은 물론이고 알래스카, 하와이 나아가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하고 협력을 통해서 미국도 확실하게 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다가 필요할 때 타격해야 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네. 거죠, 미국도. 뭔가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을 충분히 좀 설득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좀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